268페이지 구분구조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구분구조법은요, 이렇게 타원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호수 같은 모양, 그런 모양의 요 넓이를 어떻게 구할 거냐? 사람들이 이제 이런 고민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넓이 같은 경우는 위에서 보면 직사각형으로 쪼개서 넓이를 구했고요. 부피 같은 경우는 원기둥을 통해서 쪼개서 구했어요. 이거 잠깐 써두십시오. 이따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잠깐 보시면 어떤 도형의 넓이는 또는 부피를 구할 때 그 도형을 간단한 도형으로 잘게 나누어, 간단한 도형이 아까 얘기했듯이 넓이는 직사각형을 얘기를 해요. 그리고 부피는 뭐예요? 원기둥을 얘기해요. 그래서 그 잘게 나누어진 넓이, 잘게 나누어진 직사각형의 넓이 또는 잘게 나누어진 원기둥의 부피, 그거를 합을 통해서 극한을 구해서 오차를 줄여서 계산하는 방법이 구분구조법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잘 이해가 안 되실지 모르라서 제가 예를 들어 설명하겠습니다. 자, 이걸 보시면 이런 S 같은 호수 모양의 넓이가 있어요. 이 넓이를 구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이거는 오른쪽에서 보시면 여기 이제 그리드로 된 종이 위에 이렇게 표시하시고요. 이 호수 모양의 안쪽에 직사각형 둘, 셋, 넷, 뭐 이런 식으로 직사각형을 구해요. 그래서 이 넓이를 구하죠. 그리고 이번에는 조금 호수 바깥으로 직사각형을 이렇게 해서 넓이를 구해요. 그래서 계산을 하면 스몰 s는 원래 s보다 작고요. 스몰 m은 원래 s보다 작고 라지 m은 원래 s보다 커요. 하지만 요 간격 있잖아요. 간격 아주 자잘하게 잘라요. 자잘하게 자르면 결국은 이제 세 넓이가 다 같게 되거든요. 그래서 m이든 스몰 m이든 라지 m이든 s랑 같아져서 이 넓이를 정확히 구할 수 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해되셨죠? 잠깐 화면 멈추고 요 위에 아까 직사각형 원기둥 그리고 요 내용 있잖아요. 다시 한번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설명을 마저 하겠습니다. 잠깐 읽어보십시오. 화면 멈추고. 됐죠? 그러면 제가 요 설명을 잠깐 드릴게요. 자, 요거 또 설명 드릴 겁니다. 자, 요 그림이 제가 이제 그려놨는데요. 요거를 조금 외우셔야 돼요. 요거를 외우셔야 돼요. 자, fx가 이렇게 있어요. 여기에 있는 요게 a, 여기에 있는 게 b. a는 x0라 그러고요. b는 xn이라 그래요. 그리고 이제 요 a랑 b 사이 있잖아요. a랑 b 사이를 n등분해요. 그게 이제 델타 x거든요. 그래서 b-a의 n으로 n등분해요. 그러면 델타 x가 어느 부분이냐면 요 직사각형이 많이 있다 그러면 요 밑변을 얘기해요. 내가 여기가 델타 x가 이렇게 돼요. 밑변이요. 그리고 xk는 a의 플러스 k의 델타 x예요. 그래서 k가 0서부터 n까지가 있는데 x0를 대입해 볼게요. 그러면 여기가 없어지죠. 그러면 a가 돼요. 그래서 x0는 a예요. 그러면 요 k 있잖아요. 하나씩 증가시켜 볼게요. x0죠. k 증가시키면 델타 x만큼이 한 칸 오른쪽으로 가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가요. k 하나 증가시키면 또 하나 증가시키면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가는 그런 구조예요. 그래서 a 기준으로 델타 x가 하나 추가되고 두 개 추가되고 세 개 추가가 돼요. 그래서 임의의 k 지점에서의 xk는 이 부분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래서 요거는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다. 그리고 k가 0를 한번 대입하면 여기 없어져서 a가 되고 그러면 x0가 a가 되죠. 요거를 증명을 했죠. k가 n이 되면요. 여기가 n이에요. 그래서 n이 되고요. 그리고 델타 x가 뭐예요? n분의 b-a잖아요. 그래서 b랑 a 사이를 n등분한 거잖아요. 그래서 요걸 쓰면 nn 날라가고 a에 날라가서 결국 b가 돼요. 그래서 xn이 b가 되는 그런 상황을 만들었어요. 됐죠?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델타 x고 이게 이제 fx 그래프예요. 그래서 xk를 대입하면 여기 있잖아요. 이렇게 요 높이 요 높이가 fxk예요. 그러면 요 넓이 있잖아요. 그래서 델타 x에다가 fxk 넓이 구한 게 하나의 직사각형의 넓이에요. 되셨죠? 그 직사각형의 넓이를 k가 0서부터
K가 제로서부터 N까지 있다 그랬잖아요. 그거를 일일이 다 계산을 해요. 결국 마지막까지 다 계산을 해요. 그래서 점점점점 한 거예요. 계산을 하면 요 fx보다는 조금 큰 넓이가 되잖아요. 근데 여기 n을 요 n 있잖아요. b-a 있잖아요. 이게 만약에 10개라고 하면 30만 개, 아주 잘게 쪼개요. 그러면 이 부분의 오차가 점점 없어져 가지고 결국은 이 넓이가 돼요. 이 넓이가 정적분이잖아요. 그래서 A에서 B까지 정방향으로 fx, dx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게 fx가 어떤 부분을 얘기하냐면 요 높이를 얘기하고요. dx가 뭐냐면 델타 x를 얘기를 해요. 그래서 무한대로 보면 델타 x가 dx가 되고 fxk가 무한대로 보내면 fx가 돼요. 그래서 이렇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구분구조법을 다시 설명을 할 텐데 그때 요거를 다시 설명할 텐데 지금은 요 부분 요거 외우셔야 돼요. 요 두 개는 반드시 외워야 되고 그림 자체를 외워야 돼요. 원리를 다 이해하셔야 됩니다. 잠깐 화면 멈추고 필기하시고 이해가 안 되신 부분 다시 리와인드 해가지고요. 한 번 더 설명을 더 들어보세요. 화면 멈추고 필기를 먼저 해주세요. 됐죠? 제가 다시 설명드릴게요. 여기가 A고요. 여기가 B예요. 그래서 A와 B 사이를 N등분을 해요. 그게 델타 X예요. 그래서 N분의 B-A. 그래서 N개로 등분을 하고요. 그리고 여기가 X0, X1은 이게 위치예요. 위치. XK가 되고 XN이 돼요. XK는 A 플러스 K 델타 X예요. 그래서 이거를 외우셔야 되고 K가 될 수 있는 거는 0에서부터 N이 되니 K 0을 집어넣어요. 그럼 얘 0 되죠? 그럼 X0는 뭐예요? 0, A가 되죠. 그래서 X0, A. K가 N이 되면 여기가 N이 돼요. 그러면 얘 XN이 되고 A에 N은 델타 X인데 델타 X N분의 B-A잖아요. 그래서 NN 날라가서 B-A가 되고 AA 날라가서 B가 돼요. 됐죠? 그래서 요 식이 여기서부터 다 만족시키는 식이고 XK는 요 특정한 점에서의 X좌표예요. 그거를 fx에다 대입하면 요 높이가 돼요. 높이랑 델타 X랑 곱해버리면 높이랑 델타 X랑 곱해버리면 요게 바로 넓이가 돼요. 넓이. 이 넓이를 다 K가 제로서부터 N까지 다 계산을 한 게 요 시그마예요. 맞죠? 이거 시그마예요. 여러분들. 시그마예요. 됐죠? 그 다음에 그 계산한 요 N을요, 무한대로 보내요. 그래서 아주 잘게 쪼개요. 지금 요만큼이 지금 오차가 생겼는데요. N을 아주 여러 개로 나누면 이 오차가 사라져요. 그래서 결국은 A에서 B까지 fx, dx 정적분이 된다고 합니다. 아시겠죠? 다 필기 못하신 분은 다시 한번 필기를 하시고 여러분들이 연습장에다 이 그림을 그려 보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설명을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 268페이지 밑에 거를 넘어오세요. 자, 그럼 요 예를 들어서 설명할게요. 자, 여기가 뭐라 그랬어요? 여기가 x0죠? x0가 a가 되고요. 이제 여기서는 0이 돼요. 안 보이시나요? 네, 0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뭐예요? xn이 되고요. b가 되고요. 1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델타 x는 어떻게 돼요? b-a에 나눈 거죠. 그래서 n분의 1이 된다고 합니다. 델타 x. 그리고 xk는 어떻게 돼요? a에 k의 델타 x라서 a는 뭐예요? 0이 되고요. k는 원래대로 있고요. 델타 x는 n분의 1이에요. 그래서 xk는 n분의 k예요. 됐죠? 자, 이렇게 된다고 합니다. 안 보이시나요? 됐죠? 그러면 k에다 0 대입하면 요 지점이고요. k에다 1 대입하면 n분의 1. 맞네요? k에 2 대입하면 n분의 2 이렇게 되네요. k에 3 대입하면 n분의 3 이렇게 되네요. 그래서 요 공식이랑 요 공식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됐죠? 그 다음에 이제 이 직사각형 넓이를 여기 또 위로 올리고요. 여기 위에 269페이지에 있는 내용을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가 뭘까요?
여기가 델타 X예요. 요 지금 네모친 게요. 요 네모친 게 여기가 델타 X예요. 델타 X. 그리고 이게 뭐예요? 여기에 X1이에요. X1. 이게 뭐예요? X2고요. 여기가 X3예요. 됐죠? 그거를 여기 X제곱이잖아요. 거기다 대입한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높이가 되고요. 이게 델타 X예요. 네모친 게 델타 X예요. 네모친 게 델타 X입니다. 그래서 델타 X 이렇게 써드릴게요. 됐죠? 됐죠? 보이시죠? 자, 그래서 요거를 다 더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이게 변하지 않는 놈이랑 변하는 놈을 이렇게 구별을 해요. 그래서 요 있잖아요. 요 n의 세제곱 분모 쪽은 변하지 않아요. n 세제곱 하고요. 그리고 1의 제곱, 2의 제곱, 3의 제곱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이렇게 돼요. 그래서 요 부분이 어떻게 돼요? 요 부분이 제가 이제 보여드릴게요. 요 부분이 시그마 k가 1서부터 n까지 뭐예요? k의 제곱이죠. 그 공식이 뭐예요? 요 공식이잖아요. 됐죠? 그런 다음에 여기를 리미트 n을 무한대로 보내요. 무한분의 무한이잖아요. 그래서 최고차의 개수비라서 뭐예요? 3분의 1이 돼요. 그래서 답을 3분의 1을 구한다고 합니다. 아시겠죠? 잠깐 요거 필기를 하시고요. 화면 멈추고 필기를 하시고요. 요것도 제가 좀 이따 얹어 드릴게요. 잠깐 필기를 하십시오. 되셨죠? 그 다음에 이제 요 부분 필기를 하십시오. 이 부분. 여기가 지금 네모친 게 있잖아요. 델타 X라는 겁니다. 네모친 게. 뒤에 또 있는데 생략을 하고요. 이 부분이 뭐예요? 이 부분이 X1이에요. 이 부분이 X2고, 그걸 fx에 대입한 거, 여기가 X3가 됩니다. 그리고 변하는 놈을 이렇게 묶어서, 여기 어떻게 돼요? 시그마 K가 1서부터 N까지 K의 제곱이 돼요. K의 제곱. 공식 쓰면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n을 무한대로 보내요. 그러면 3승이고 분자도 3승이라서 개수비가 되죠. 6분의 2. 그래서 3분의 1이 답이 됩니다. 3분의 1이 답이 돼요. 됐죠? 자, 지금 여러분들 하신 거는 지금 보셨듯이 조금 남게 계산하는 거예요. 남게 계산한 다음에 나중에 무한대로 보낸 경우에요. 자, 그러면 이거 잠깐 보시면 좀 부족하게 한 거 좀 볼게요. 부족하게 한 거. 자, 이게 부족하게 한 건데요. 마찬가지로 이제 여기 이건 똑같아요. 근데 아까 요거랑 차이가 나는 거는요. 요거랑 차이가 나는 거는 이 맨 마지막에 요 값을 대입해서 요 큰 직사각형을 구했잖아요. 큰 직사각형을 구했죠. 근데 여기서는 큰 직사각형 구하지 않아요. 그리고 요 두 번째 큰 요 직사각형이요. 요거랑 똑같아요. 두 번째가 요거랑 똑같아요. 두 번째 큰 게. 옆으로 평행 이동하면 똑같잖아요. 똑같아요. 그래서 결국은요, 좀 남게 한 거랑 좀 부족하게 한 거 있잖아요. 그거의 차이는 맨 마지막 요 텀 있잖아요. 요 삼각형, 요 직사각형, 요거 차이예요. 그래서 조금 남게 한 식에서 요 삼각형을 도려내잖아요. 그게 밑에 거가 돼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밑에 거를 설명을 하고 다시 이제 그 얘기를 다시 얘기할게요. 자, 일단은 좀 부족하게 하니까 요거를 요 x0를 fx에다 대입을 해서 제로를 구하고 높이를 구하고 이렇게 대입을 하고요. 맨 마지막에 n분의 n이 있잖아요. n분의 n 요거를 대입하지 않아요. 좀 부족하게 하기 위해서 대입하지 않고,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이렇게 여기 델타 x죠. 요 네모 델타 x예요. 여기가. 그리고 여기가 델타 x예요. 됐죠? 델타 x고 여기도 델타 x가 돼요. 그리고 변하는 놈이고 요 마지막이 좀 다르잖아요. 그래서 똑같이 계산을 하면 무한분의 무한 붙이면 똑같이 3분의 1이 돼요. 좀 부족하게 한 거죠. 그러면 다시 한번 설명드리지만 요거의 차이가 뭘까요? 요거 화면에 나올 수 있는, 나왔네요. 좀 부족하게 한 거를 L이라고 하고요. 조금 남게 한 거를 U라고 하는데요.
이 보시면 차이가요. 여기는 없어지죠. 여기는 없어져서 얘는 없어요. 얘는 없고요. 그 다음에 얘랑 비교해 보면요. 맨 마지막에 요 세모만 차이가 나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좀 남게 계산하는 방법으로 여러분들이 계산하시고 위쪽 방법을 권장해요. 괜히 n-라니까 계산이 복잡해요. 그러니까 밑에 방법으로 구분적으로 서술형 나오면 풀지 마시고요. 위에 방법 풀고 이게 마지막 있잖아요. 마지막 요것만 제거하고 그림만 이거 그리면 돼요. 만약에 좀 부족하게 계산한 방법으로 구분 구조법을 하라고 얘기를 하면, 근데 그런 얘기가 없으면 항상 남게 그리는 방식으로 요거를 구하고 좀 부족하게 그리는 방식으로 구하라 그러면 헷갈릴 수 있으니 남게 하는 방식을 한 다음에 요거를 없애버리고 나머지 뭐요? 요 그림을 그리시면 돼요. 아시겠죠? 아까 잠깐 말씀드렸듯이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요 가장 큰 넓이가 없고요. 좀 부족하게 하는 거. 두 번째 큰 게 여기에 와 있어요. 여기에 와 있기 때문에 맨 마지막 것만 빼면 됩니다. 아시겠죠? 잠깐 화면 멈추고 필기를 하시고요. 이해를 해 보십시오. 됐죠? 자, 그러면 필수예제 01번 설명드리겠습니다. 필수예제 01번. 자, 곡선 2분의 1에 x가 있고 x 이퀄 2래요. x 이퀄 2. 그러면 여기가 이제 0이잖아요. 0이 a가 되고 x제로가 되고요. 여기가 2가 되고 xn이 되고 b가 되고 이렇게 됩니다. 됐죠? 그러면 보일 수 있게 옮겨 드릴게요. 좀 복잡하죠? 예, 근데 뭐 하셔야 됩니다. 다 하나만 다 나오게 약간 부족하네요. 일단 자, 그래서 여기가 a가 되고 여기 b가 되죠. 여기 a가 x제로고 b가 xn이에요. 그건 불변의 진리예요. a가 0이고요. b가 2예요. 그래서 델타 x는 n분의 b-a라서 이렇게 됩니다. n분의 2-제로, 그래서 n분의 2가 되고요. 자, 그 다음에 xk는 a의 k의 델타 x가 되죠. 그래서 a는 제로고 k고 델타 x가 n분의 1이라서 n분의 2k가 돼요. 그래서 k가 제로가 될 때 x제로, k가 n이 될 때 xn 2 이렇게 해서 기본적으로 식을 썼어요. 그리고 좀 남게 하는 방식으로 하라 그랬죠. 그래서 n분의 2가 델타 x잖아요. 그래서 델타 x, 델타 x, 델타 x, 델타 x에서 네모 쳐넣을까요? 그 다음에 이 식이 뭐예요? 2분의 1의 x제곱이잖아요. 그래서 2분의 1의 x제곱을 여기가 x1 대입을 했고요. x0 대입해봤자 0이니까 뭐 의미가 없어요. x1 대입을 했고 그거 2분의 1, x2 대입했고 x3 대입했고 맨 마지막 거 xn 대입을 했어요. 되셨죠? 그 다음에 변하는 놈이랑 변하지 않는 놈을 따지면 n분의 2 변하지 않고요. 요 2분의 1 변하지 않아서 날라가고요. 그 다음에 뭐요? n의 3승 그대로 돼 있죠. 그리고 여기 봐봐요. 2의 제곱, 4의 제곱이잖아요. 그래서 4가 튀어나와요. 요 2는 날라가고 4가 튀어나오고 결국 1의 제곱, 2의 제곱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그마 k가 1서부터 n까지 k제곱이잖아요. 그래서 그 공식을 써서 이렇게 만들고요. 그 다음에 n을 무한대로 보내요. 그러면 3분의 4가 나옵니다. 맞죠? 6분의 4, 2니까 3분의 4 나오는 거 맞죠? 자, 이렇게 계산하라고 합니다. 잠깐 화면 멈추고 필기를 하십시오. 됐죠? 그 다음 밑에 다른 풀이는 좀 부족하게 하는 거라 그랬잖아요. 근데 제가 그때 뭐라 그랬어요? 요것만 날리면 된다 그랬죠? 그래서 요거 날리고 요 전에 있는 게 요거예요. 이런 식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밑줄 그어놓고 좀 남게 계산하는 방식으로 풀었으면 좋겠습니다. 됐습니다. 271페이지 가보십시오. 271페이지. 이번에는 부피예요. 부피는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원기둥으로 한다 그랬죠? 그래서 좀 부족하게 계산했네요. 그래서 우리는 다른 풀이니 남게 계산하는 방법으로 하나요? 자, 문제를 잠깐 읽어보십시오. 화면 멈추고. 반지름 길이가 r이고 높이가 h예요. 그래서 이 높이가 h고 반지름 길이가 r이래요. 그래서 원뿔의 부피를 구하라 그러는데 제가 이제 새로 그려놨어요. 이 h를 n등분해요. 그러면 이 한 칸이 뭐예요? n분의 h고 n분의 h고 이렇게 되죠. 그래서 원기둥의 높이가 n분의 h예요. 그리고 여기가 r이잖아요. r. 반지름이 r이라고 했잖아요. 이 r을 이렇게 바꿔요. r을 r 곱하기 n분의 n 이렇게 바꾸고요. 그러면 그보다 더 적은 요 기둥 있잖아요. 요거는 r 곱하기 n분의 n-1
그래서 점점점 돼서 n분의 1이 돼요. 이 그림을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원기둥의 부피를 구하는 거죠. 높이는 n분의 h 네모 쳐놓으시고요. n분의 h 네모고 이렇게 치고 n분의 r 여기가 뭐예요? n분의 r이죠. n분의 r이 어떻게 돼요? 여기 r 곱해야 돼요. r 곱하기 n분의 1이죠. 그래서 n분의 r 그리고 n분의 2r n분의 3r 이런 식으로 간다는 거죠. 그래서 n분의 r 제곱의 파이 이게 밑변이에요. 요 원의 넓이를 얘기해요. 그리고 그 다음 원의 넓이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되고 여기가 돼요. 요 r이 뭐요? r에 n분의 2가 돼요. 요 넓이가 되는 거죠. 됐죠? 이런 식으로 구해요. 그 다음에 여기서 변하는 놈이랑 변하지 않는 놈을 구별해서 이렇게 끄집어내면 또 이렇게 돼요. 그래서 아까랑 똑같이 이렇게 돼서 계산이 된다고 합니다. 아시겠죠? 잠깐 화면 멈추고 요 그림 꼭 그려 놓으셔야 돼요. 필기하시고 확인 체크 280번 꼭 풀어 보십시오. 172페이지 정적분과급수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지난 시간에 한 내용에 대해서 잠깐 요약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이제 A에서 B까지 fx 인테그랄 A에서 B까지 fx dx 요거를 요 식을 계산을 할 때 구분구조법이라는 걸 이용했어요. 어떻게 계산하냐면 요거를 이제 델타 x는 n분의 b-a 이게 b-a입니다. 그래서 요게 델타 x가 돼요. 이 직사각형한 밑변. 그리고 요게 만약에 fxk라고 하면 요게 이제 k라고 바꿉시다. fxk라고 하면 요 높이 있잖아요. 요 높이가 fxk예요. k 그리고 요 밑변 곱하기 높이 요게 직사각형이에요. 그래서 이제 왼쪽에 fxk는 델타 x 이게 하나의 직사각형이 됩니다. 그래서 그 직사각형들을 다 시그마로 취해서 다 합한 다음에 이만큼의 오차가 생기잖아요. 흰색으로 비어있는 거. 여기는 좀 부족하고 여기는 좀 남죠. 근데 다 부족하게 하거나 다 남게 하거나 보통 하는데 보통 이제 이렇게 일반화를 해서 그림을 그려줍니다. 그래서 요 길이가 fxk, 요게 델타 x 이렇게 돼 있어요. 요거를 이제 일반적으로 뭐라 그러냐면 ak라고 불러요. 사실은요. 모의고사 같은 때 보면 ak라고 부르거든요. 요 넓이를 시그마로 취해서 다 합했어요. 다 합한 다음에 요 n을 무한대로 보내서 요 오차들을 다 줄여주는 거죠. 그래서 요 공식을 알고 있으셔야 되고 델타 x는 n의 b-a이고 xk는 a의 k의 델타 x고 k가 제로가 되면 a가 되고 k가 n이 되면 a 플러스 n이 되고 델타 x를 집어넣으면 nn 날라가고 b-a가 돼서 b가 됩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했던 거는 이 인테그랄 식을 이런 식으로 분리해서 직사각형을 만들고 시그마 공식을 사용해서 그 다음에 n을 무한대로 보내서 극한 계산을 해서 그 값을 구하는 방식으로 했는데요. 이번 시간은 반대예요. 요 식 있잖아요. 리미트 시그마식을 인테그랄 바꿔서 더 간단히 계산하자. 그래서 이게 사실은 이게 더 시험에 많이 나와요. 이게 거꾸로 가는 거는 서술형을 내기 위해서 내는 거지 실제로 중요하진 않아요. 아시겠죠? 잠깐 화면 멈추고 필기를 하십시오. 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쪽으로 가는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자, 173페이지에 뭐 이렇게 공식이 있는데요. 이건 할 필요 없고요. 세모라고 써놓으시고요. 할 필요 없고 실제로 이렇게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면 다 여러분들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를 보시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요거를 인테그랄로 바꿔서 여러분들 이렇게 또 밑에 이제 이렇게 그리고 또 밑에 세 가지 방법이 있었나 보네요.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방법 3에서부터 먼저 설명을 하겠습니다. 방법 3는 이제 n분의 k를 x로 간주를 하는 거예요. n분의 k를 x로 간주를 하고 이 시그마에 요 k가 1일 때를 이 아래 끝이라 그러고요. k가 n일 때를 위 끝이라고 간주를 해요. 그래서 이제 요 식에서 k를 1을 대입을 해요. 그 다음에 이제 n이 무한대로 가죠. 그럼 x는 어디로 가요? 0으로 갑니다. 그리고
k가 n일 때는 여기다 n을 대입을 해요. 그러면 이제 여기가 이제 1이 되죠. 그 상태에서 n은 무한대로 간다고 바뀌는 값은 없어요. 그래서 0에서 1이 바로 인테그랄의 구간이 돼요. 구간이 되고 델타 x는 뭐냐면 n의 b-a예요. b-a. 그래서 n분의 1이 되는데 n을 무한대로 보내면 델타 x가 dx로 바뀌어요. 그래서 여기서 dx가 n분의 1이잖아요. 그래서 여기가 dx로 바뀌고요. n분의 k가 x로 바뀌고 1 플러스 3x의 제곱 3의 dx 이렇게 돼요. 1 플러스 3x의 제곱 3의 dx가 되고 여기 아까 아래 끝, 위 끝 있죠? 0에서 1 이런 식으로 인테그랄을 붙여요. 리미트 시그마를 인테그랄 기호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요게 아래 끝, 위 끝 구간이 되는 거고 n분의 k가 변하잖아요. 그러니까 x로 취급하셔도 돼요. n분의 k를 x라고 생각을 하고 간주하고 그 다음 조심해야 되는 게 델타 x예요. 델타 x. 그래서 dx로 바뀐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인테그랄로 변환해서 적분 계산을 하면 더 빨리 21이 계산이 되겠더라. 그런 내용입니다. 잠깐 화면 멈추고 필기를 하십시오. 됐죠? 그 다음에 필수예제 2번 설명 드릴게요. 필수예제 2번은 이번에는 n분의 3k를 x로 간주를 해요. 그래서 k를 1 집어넣고 n을 무한대로 여전히 x는 0이고요. k를 n을 집어넣으면 x는 3이 돼요. 그래서 구간이 0에서 3 사이 이렇게 되고 dx는 n분의 3-0 b-a죠. 그래서 dx 그래서 여기서 n분의 3이 dx로 바뀌는 거고요. n분의 3k를 1 플러스 x 이렇게 돼요. 1 플러스 x의 제곱이 되고 리미트 시그마가 인테그랄 기호가 됩니다. 아시겠죠? 요거 잠깐 화면 멈추고 필기를 하십시오. 됐죠? 방법 1 설명 다시 드릴게요. 자, 이번에는 크게 1 플러스 n분의 3k를 x로 취급을 해요. 그 다음에 k가 1을 집어넣고 n을 무한대로 보내면 1이 되고요. k가 n을 집어넣으면 3이 되고 1이 돼서 4가 되죠. 그래서 1에서 4까지 인테그랄 기호가 되고요. 그 다음에 dx는요. n분의 b-1에서 n분의 3이 돼요. 그래서 여기 n분의 3이 dx로 바뀌고 요거 1 플러스 n분의 3k가 x제곱으로 바뀌고 구간은 1에서 4 그리고 리미트 시그마가 인테그랄로 바뀐다고 합니다. 아시겠죠? 잠깐 화면 멈추고 필기를 하십시오. 되셨죠? 또 다른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자, 필수예제 03번입니다. 필수예제 03번이에요. 자, 1 플러스 n분의 3k를 x로 취한한다. 그리고 k가 1 집어넣고 n은 무한대로 보면 1이고요. k에다 n 집어넣으면 4가 돼요. 그래서 1, 4가 나오고 나서 그 다음 dx를 구해요. 얘네는 dx를 먼저 구했잖아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옛날에는 k를 뗀다 이런 식으로 했는데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1, 4 가지고 dx를 구해요. 그래서 델타 x는 n분의 b-a라서 n분의 3이다. 그리고 n을 무한대면 델타 x가 dx가 된다. 이렇게 바꾸시면 되고 이걸 dx로 바꿔줘요. 그리고 2x고 리미트 시그마를 인테그랄로 바꿔주면 됩니다. 됐죠? 자, 근데 2번 같은 거를 주의하셔야 되는데요. 2번은 시그마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팁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팁을. 자, 이 시그마가 없는 식은 첫 번째 시그마 찾기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1의 3승, 2의 3승, 3의 3승 이렇게 됐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시그마로 만들어요. k가 1에서부터 n까지 k의 3승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시고 그 다음에 뭐예요? 시그마 찾기 했죠? 그 다음 n분의 k를 찾기 위해서 k만 있잖아요. 그래서 n의 4승을 n의 3승이랑 n의 1승을 분리한 다음에 n의 3승을 여기다 집어넣어요. 집어넣을 수 있죠. 왜냐하면 k가 이 시그마식에서는 k가 변수니까 집어넣고 3승을 묶어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요. 그러면 n분의 k를 찾았죠? 그 다음에 뭐 n분의 k를 찾으면요. 당연히 n분의 1을 찾을 수 있어요. 나머지. 그래서 1번, 2번, 3번 다 찾아서 n분의 k를 x라고 놓고 생각을 하고 k가 1일 때 0이고 k가 1일 때 1이니까 델타 x는 뭐예요? n분의 1이 되죠. 그래서 dx가 되고 0에서 1 이런 식으로 적분한다고 합니다. 아시겠죠? 잠깐 화면 멈추고 필기를 하십시오. 이게 대박입니다. 이게 팁이에요. 시그마 찾기. 이게 핵심이에요. 그리고 n분의 k 찾기, n분의 1 찾기 이렇게 하면 다 구할 수 있습니다. 자, 필기하십시오.